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4월도 어느덧 딱 한 주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요즘 보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감염병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사를 유발하는 이 수인성 감염병이나 음식을 통해 발생하는 이 감염병은요, 우리가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좀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음식은 조리 직후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 나들이 가실 때 상하기 쉬운 음식은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 또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여행 가는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또 확인해 보셔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건강한 한번 연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오면요.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다는 봄철 자외선인데요. 이 자외선은요, 이 맞서기보다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잘 피할 수 있다고 할까요? 자, 봄철 자외선에 대한 정보를 피부과와 안과 전문의에게 배우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머! 바람 부니까 더 예쁘네. 뭐래? 전국 방방곡곡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이로 쏟아지는 강렬한 비. 화끈거려. 무차별적인 자외선 공습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기미, 주근깨, 주름 3종 세트고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눈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봄볕에 그을려 님도 몰라보게 한다는 자외선. 며느리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봄철 자외선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따스한 봄햇살 아래 나무는 푸르러가고 봄꽃들의 색감은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꽃비와 함께 쏟아지는 건 우리를 올가매는 자외선인데요. 농사 이룬 산더미에 봄나물은 지천 이것만 선뜻 외출에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봄바람에 꽃비 마음껏 맞고 싶지만 마냥 이 햇살을 받을 수만은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 있어요. 봄볕은 며느리 쬐이고 가을볕은 딸 쬐인다고. 네, 그 속담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5월과 6월에 가장 높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기가 5월과 6월이기 때문에 그때 낮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지표로 도달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서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자외선. 보통 여름철 자외선은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봄철은 마냥 햇살을 누리고픈 마음에 자외선을 깜빡 잊고 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봄철 유독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피부 질환에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피부과에서는 치료에도 이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과하다 보면 첫째로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탄력, 잔주름, 그리고 주근깨, 잡티, 기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죠. 자외선 A, B, C.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주름을 만들고요. B는 화상과 피부암을, C는 다행히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한다네요. 그렇다고 방에만 콕 있을 수만은 없고 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외선 차단을 바름으로써 마치 비 오는 날 우리가 우비를 입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책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산을 쓰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막 몸이 젖잖아요. 그래서 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비를 입고 나가자.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PA+ 표시와 SPF 많이 보셨죠? 자외선 차단력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건데요. 그만큼 제품 선정도 중요합니다.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단 지수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면 무난하고요. 막 80, 90, 100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그 효과 대비 피부를 자극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를 또 선호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외출 준비에 스킨 로션으로 뚝딱 끝내셨거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에센스 정도로 마무리하셨던 분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내 손가락에 한 마디, 한쪽 볼, 이쪽 또 한 마디는 또 반대쪽 볼, 나머지 한 마디는 이마와 코. 그렇게 하면 이제 얼굴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요즘 화장품엔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지만 그 양으론 충분치가 않은데요. 차단제를 덧바르는 횟수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 한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하루 종일 오늘 실내 생활을 한다 그래도 점심 식사하고 한 번 정도 더 발라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년 내내 바르자. 봄에만 바르지 말고 여름에만 바르지 말고 1년 사계절 내내 바르면 피부가 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피부가 젊어지는데 눈의 청춘도 지켜주셔야죠. 봄을 시작으로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아니 말이에요. 이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 잡티만 만들고 피부만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눈도 공격을 한다고요? 눈도 피부예요. 겉에 있는 검은 동자라고 부르는 각막, 흰자라고 부르는 결막도 눈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광각막염이라고 해서 염증 생기고, 또 흰자에 보면은 황색 결절에 거물바이라는 누런 조직이 생겨요. 심한 경우는 그 조직이 검은 동자까지 자라가는 익상병까지 유발되기도 하죠. 흔히 백태가 낀다고 하죠. 자외선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동공까지 자라는 익상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노인성 질환이었던 황반변성이나 백내장도 유사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선 자외선. 거기에 맞서는 선글라스나 안경을 선택할 때도 효과나 색상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데요.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 또는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용 안경, 긴 창이 있는 모자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자외선에 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멋있다고 선글라스 써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기능성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색깔이 있게 되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빛이 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외선이 차단된 빛이 들어가도록 꼭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인지를 꼭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외선 공격이 걱정되는 또 한 곳, 바로 자동차 아니죠? 힘이랑 다 올라오겠네. 아우 햇빛. 이거 어떡해. 태양을 피해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신문지에 겉옷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자동차에 딱 맞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썬팅이 제대로 됐네요. 여성분들이 햇빛에 나가면 자외선 차단을 바르잖아요. 네. 자동차 유리에도 이렇게 썬팅을 하면 자외선 차단이 충분히 됩니다. 햇빛에 운전을 했을 때 아늑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차단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반 유리와 썬팅 유리의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봤는데요. 썬팅 유리는 99%의 자외선을 차단해내는 반면 일반 유리는 겨우 1%만 막아내네요. 어머, 이 정도인데도 자외선을 99% 막아준다면 아예 새까맣게 하면 100% 막아줄 수 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진하다고 그래서 차단이 훨씬 더 잘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자외선 차단율이 밝아도 99% 이상 차단이 되기 때문에 썬팅을 하고 다니시는 것이 안 하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전하는 데는 편하고 자외선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썬팅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앞면 유리와 운전자 쪽 창은 각각에 맞는 투과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기면 2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열 차단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생각했는데 10가지 막아줘요. 똑똑한 소비자라면 여러 가지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되실 겁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날의 외출도, 봄볕에 밖갈라 나온 며느리도 이젠 더 이상 봄철 자외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꼼꼼한 습관이 피부 미인을 만드는데요. 외출 시는 물론 실내에서도 늘 발라야 한다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과 횟수 중요하다는 거 이제 다들 아셨죠? 독하다는 봄철 자외선. 센스 있고 현명한 지혜로 똑소리 나게 이겨보세요.
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근깨와 기미의 주범, 바로 자외선이었네요. 우리 요즘 보면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이 두릅이나 이 고사리 꺾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 많은데요.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요, SPF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차단제를 바르실 때는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쭉 짜서 연지곤지 찍듯이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선글라스를 고를 때도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또 우리 집에 있는 선글라스가 2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은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봤으니까요. 안심하고 이곳으로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고창에서 만나는 목장의 하루입니다. 지금 즐겨보시죠. 우유 하나면 뭐든지 된다. 쫄깃한 치즈와 새콤달콤한 요구르트가 뚝딱. 영양 덩어리로서 응집이 된 게 치즈입니다. 훨씬 맛이 고소하고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요. 좋은 우유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젖소인데요. 건강한 유제품 생산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한 목장의 하루 함께 체험해 보시죠.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초록의 들판이 온 세상에 봄을 알리는 때, 고창의 한 목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하는 듯한 목장의 실새들. 이게 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몇 마리예요? 예, 여기 한 80여 돼요. 80여 되는데 앞에 보이는 소, 어미 젖 먹는 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우유를 짜는 큰 소입니다. 그 젖소. 젖소예요, 만. 내 밥은 굶어도 니들만은 절대 굶기지 않으리. 목장의 하루는 젖소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면서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옥수수와 호미를 섞은 사료로 젖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자꾸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이 호미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악취가 생기는 거고 적어도 향이 없고. 그런데 이게 적정한 수분으로 있을 때에 딱 말아서 밀봉을 시켜서 현기성 발효가 된 호밀 건초입니다. 이게 이 외에 또 더 좋은 영양소에 있는 단백질이 높은 그런 소들도 고에너지를 먹어야 우유도 많이 생산되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져서 우리 좋은 유익한 우유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건강한 먹이가 좋은 우유를 만드는 법이죠. 많이 먹고 건강한 우유 만들어줘.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밥값 할 시간. 목장의 왕언니 젖소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따끈따끈한 우유를 마음껏 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기 싫어서는 좀 조용히 말씀하셔야 돼요. 소들이 낯선 사람들 오면 놀래요. 보통 몇 살부터 착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20한 5, 6개월쯤 되면은 분만하고 착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2번이나? 네, 그렇게 착유하고 있어요. 소는 겁이 많은 동물인데요. 가장 얌전한 소를 골라 금희 씨도 조심조심 착유기를 꽂아봅니다. 이렇게 한 마리 소에서 착유를 하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의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 저희 집 소들은 주당 30리터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50kg 이상 나오는 소예요. 원유가 자동으로 모이는 집유실. 한 번 짤 때마다 무려 1000리터나 모인다고 합니다. 신선한 우유를 짠 거를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짰는데 벌써 3.5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순간적으로 기온을 확 차갑게 해서 이렇게 신선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갓 짜낸 신선한 우유 안 마셔볼 수가 없겠죠? 바로 먹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훨씬 맛이 고소하고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요. 저희 집 원유가 유지방도 높지만 유 단백도 좀 높아요. 그리고 매월 늘 이제 검사를 해보면 무지 고형분이라고 고형분도 좀 수치가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고창에 이렇게 목장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창이 환경이 참 좋잖아요.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그런 등재도 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풀이나 그 사료작물을 추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착유가 끝나고 이렇게 모인 원유는 우유로 가공되기 위해 낙농협회로 납품이 되는데요. 남은 우유로는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합니다. 뭔가 여기 넣으신 것 같은데 뭐 넣으신 거예요? 예, 음유 효소라고 우유를 굳게 만드는 천연 효소예요. 살균 처리한 원유에 효소를 넣어주면 탱글탱글 응고 상태가 되는데요. 굳기의 정도를 검사해본 후 잘게 쪼개서 수분과 응고물을 분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어주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적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엉키지 말고 유청이 잘 빠질 수 있게 저어주는 거예요. 기계로 하면 이게 다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살살 젓는 거예요. 유청만 제거하고 나면 끝인 줄 아셨다고요? 치즈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뜨거운 물에 샤워를 마친 자연산 치즈는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이대로 바로 먹으면 돼요? 아니요, 이제 하룻밤 냉장 건조시킨 다음에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통을 시켜요. 한 덩이의 치즈가 탄생하기까지 들이는 공이 이 정도일 줄이야. 잘 된 치즈는 이렇게 결이 많아요. 많은 양의 실타래처럼. 진짜 그러네요? 네. 네. 뭐야. 네. 그러면 엄청 부드럽네요.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이 살아있어요.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치즈와 요구르트 시식 타임을 가져보는데, 근데 이건 웬 고기죠? 이건 뭐예요? 이건 할로미 치즈라고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구워 먹는 치즈예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자태가 식탁 위의 꽃이라 불릴 만한데, 삼겹살과 함께 즐기는 치즈, 그 맛이 궁금해. 고기가 느끼해서 치즈 먹으면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느끼한 맛을 얘가 약간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샐러드도 뭐 2가지나 준비하셨어요? 야채 샐러드에 스트링 치즈를 넣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샐러드에 요구르트로 드레싱해서. 짭조름한 치즈의 매력도,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요구르트의 매력도 모두 목장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 맛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거에 그냥 같이 어우러져 먹어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어디에 좋은지 효능은 잘 모르겠어요. 요구르트는 유산균 집합체 덩어리입니다. 당내 활성화를 도우서 변비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주변으로부터 말씀도 하시고, 치즈는 우리 원유에 들어있는 유청을 뺀 나머지 고형물, 영양 덩어리로서 응집이 된 게 치즈입니다. 앞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면 또 원유 정말 30년을 전념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이 길로 자연에서 얻은 원유를 맛도 순수하게 요구르트나 치즈를 생산해서 우리 같이 건강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제 바람이나 희망입니다. 먹이의 질이 곧 우유의 질이라는 올바른 마음. 소를 자식같이 키워온 따뜻한 마음이 모여 건강한 유제품이 탄생하는 이곳. 그들을 만들어내는 젖소와 정직한 농부의 마음이 함께하기에 오늘도 목장의 하루는 행복합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자외선이 제법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해안을 중심으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진도 관매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섬에 사연 있는 세 남자가 떴다고 하거든요. 무려 50년 동안 우정을 이어온 이 세 남자의 좌충우돌 관매도 여행기,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디론가 떠나기 참 좋은 계절 봄. 이날을 위해 이들이 뭉쳤다.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사연. 세 남자의 좌충우돌 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의 여행은 시작부터가 설렘 가득.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곳을 여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짱입니다. 자, 세 남자. 너무 좋아요. 신안 하이도에서 나고 자란 세 남자가 택한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이곳 관매도. 기분 어떠세요? 관매도 처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간 냈는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너무 좋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번 찾은 이들은 오래 머물고 싶다 말하는 곳.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명품 마을 관매도는 다도의 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데요. 이러니 안아볼 수가 없겠죠? 섬을 걷다 세 사람의 발걸음 붙잡는 것.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보리수 열매. 이 어렸을 때 오로지 과일은 이것밖에 없었어, 우리 집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보리수를 뒤로하고 세 남자가 향한 곳은 바로 이장님 댁. 왔다, 우리 왔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참말로 고맙구나. 이장님, 이거 오늘 점심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거 나 먹으려고 잡아왔겠대요. 왔다, 농담도 잘하셔. 그럼 우리 뭐 줘요? 점심 뭐 먹어요? 일단 우리 먹고 남은 거 줄게라. 그러니까 맛은 볼 수 있네요. 그렇게 해드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서대. 거참 얻어먹으면서도 욕심도 많어. 어련히 준비 안 했을라고. 들어는 봤나 보아는 봤나 100% 관매도산 밥상. 해풍을 맞고 자란 봄동부터 청정바다가 길러낸 도다리까지 한상 거하게 차려졌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매도 쑥 막걸리가 그리 맛있다고 소문 자자하던데 어디 맛이나 한번 보장게요. 항아리에 담을 때 거기다 쑥을 넣자고? 거기다 한 움큼 쑥 깔고 또 그 술밥 넣고 또 한 움큼 깔고 그래요. 그 맛 참 궁금하다. 궁금해요. 위하여. 관매도에서 유명하다는 쑥은 국에도 아낌없이 투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봄 한정판 도다리 쑥국? 이건 뭐 입에 봄이 내려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 이 아주 쑥향이 입에 가득 들어가. 반찬이 좋아서인가? 밥 먹는 속도 군대 2등병 저리 가라. 저 도다리 쑥 한 그릇 더 주시오. 아니 그렇게나 맛있어요? 쑥국을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렇게 담백하고 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뭐땀에 고향이 섬이라면서 도다리 쑥국도 안 드셔봤다고라. 깜빡 잊어버린 거 아니요? 자연 바닷바람에 이 해풍 맞고 자란 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 쑥도 마찬가지로 나쁜 공해를 안 받잖아요. 여기는 시골이라. 누님, 이리 와봐. 누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이제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 다 됐다. 알겠습니다. 야, 준아 같이 가자. 그나저나 밥 먹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 거두는 세 남자. 섬에서 나고 자란 덕에 섬살이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죠. 일을 많이 해봐놔서 농민들의 어려운 그 심정을 아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농민들 손을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요, 학창 시절 보면 이런 친구 꼭 하나 있습니다. 쑥을 캐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못한다고 해야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머리를 쓰셨네요. 밥 먹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 아이가 꾀부린 친구의 목까지 모두 클리어. 이제 밥값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관매도 여행 시작해볼까요? 관매 2구 마을 뒤편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풍광. 근데 아까부터 설명하기 참 좋아하시는데 아저씨 정체는 뭐다요? 제가 목포의 그 골목길 해설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섬 여행하면서 제가 담당이 그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설, 문화. 에헤이, 전국시대도 설명 잘하는데 드러나 보실라우? 저거 보이는 게 공돌인디?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하던 공돌을 아들들이 지상에 떨어뜨려 버렸대. 그래갖고 공돌 가져오라 시켰는디 아따 요놈들이 선녀들에게 빠져갖곤 안 돌아버렸단께. 이거 누가 주워다 줄 사람 어디 없다요? 저 수평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릴 적 뒤놀던 고향 바다와 함께 옛 추억이 떠오르는 세 남자. 들려볼까? 들릴까? 그게 뭐라 할까? 자, 시작. 소야! 시작. 주라! 시작. 영구야! 오, 메아리가 멋진데? 친구들과의 여행으로 마음마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세 남자. 어릴 때처럼 놀이내기를 하며 추억에 빠져보는데요. 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처럼 장난기 가득. 이렇게 한참을 웃어본 기억이 또 언제였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관매도 볼 게 얼마나 많다고요. 서둘러 가볼까요? 이곳 마실길 곳곳엔 전설을 가진 비경들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관매도에 와서 이곳 가보지 않았다면 관매도에 다녀왔다 놀라지 말라. 마실길을 40여 분 정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만나는 절경. 관매 오경으로도 꼽히는 이곳은 섬 남쪽 바위, 봉우리 두 곳을 연결하고 있는 하늘다리인데요. 이곳 역시 선녀들이 날개옷을 벗고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광을 보고 있노라니 왜 선녀가 걸음을 멈추고 이곳에서 쉬어갔는지 알 것만 같죠? 아름다운 절경을 뒤로하고 어느새 해발 219m, 이 섬의 최고봉에 닿는데요. 갑자기 숙연해지는 세 남자.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애도를 표하고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봅니다. 관매도에는 약 99,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해송숲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무려 1위를 차지한 국내에서 가장 큰 해변숲입니다. 일부러 녹았죠. 시골지는 않았어요. 관매도 여행의 진가는 천천히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간만의 여유에 마음마저 편안해집니다. 프리허그가 아니라 트리허그. 말을 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하는 것 같아. 관내 해변을 등지고 선 소나무들은 400여 년 전 태풍과 모래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일궈낸 국내 최대의 마을 지킴이. 이곳에선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데요. 한 번의 인사에 친구가 되는 건 우리네 정이겠죠? 사랑이 싹 트는 섬이죠. 아름답고 경치 좋고 동네 분들 인심 좋고 순수하고 정말 좋은 섬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부부금슬 마음껏 뽐내는 이분들 부럽다 부러워.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게 바로 여행의 재미겠죠? 촬영 때문에 정작 3분만의 시간 못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놓아드릴게요. 저녁에 만나요. 오랜만에 여행에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세 남자. 누워서 뭐 옛날 얘기하다가 그냥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의 별 그런 게 막 그냥 쏟아지니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던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것들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 특별한 추억 하나를 더 새깁니다. 친구들아, 우리 영원히 변치 말고 더욱더 즐겁게 살아가자. 그래. 그래. 그래, 사랑해. 그래. 좋아. 지금처럼 세 분의 우정 변치 마시고 쭉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쫓기듯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순간. 50년 지기 친구들의 훈훈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떠나보세요. 저희는 관내도 추천합니다. 내 남자 화이팅! 네, 세 분이 어릴 적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스페인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친구를 갖는 건 인생을 갖는 것이다. 정말 세 분이서 함께 인생을 나눈다는 게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릴 적 나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에게 전화, 문자 한 통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의 그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여행하기 좋은 곳 한 곳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기자기함이 매력적인 곳, 바로 안동의 한 마을 장터로 떠나보시죠. 완연한 봄 기운을 물씬 풍기는 4월, 나들이 객도 부쩍 늘어났는데 하회마을도 다녀오고요. 여기 월요일도 걸으니까 봄날 같아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제는 관광문화도 1+1 시대. 당신이 찜해둔 그곳에서 의외의 풍경을 만나게 될지니. 프리마켓 월령교와 신세동 복화마을에서 열립니다. 프리마켓, 아니 마을 장터로 불러다오. 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이름하여 그림의 장터. 아기자기함을 사고 파는 이곳에서 봄의 감성을 물씬 느껴보자고요. 안동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 월영교. 별이 쏟아지는 물빛과 황포도배의 운치가 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는데 언니 저거 한다. 저거 먹자. 상촌객이 들뜬 마음 또 한 번 설레게 하는 이곳. 프리마켓형 마을 장터가 월영교 가로수길을 점령했습니다. 멋진 가죽 공예품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아기자기한 공예품에 각종 먹을거리며 체험거리들이 가득가득. 눈으로 한번 즐기고 실소까지 챙기는 그림의 월영장터인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 골라보세요. 오늘 신랑이랑 여기 월령교 나들이 왔다가 여기 물건 예쁜 물건들이 많아서 여기 반지랑 목걸이랑 구매했어요. 네, 나들이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좋네요. 충동구매 본능을 일으키는 핸드메이드 수제품들이 다수. 봄철 필수 패션템부터 생활용품까지. 자면셀러들만 해도 약 40팀이나 되다 보니 성별 파괴, 연령 파괴,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3번째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야외에 나와서 가게에만 있는 것보다는 야외에 나와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따로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월영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뭐 산책하시는 분들, 내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가게까지 찾아오시니까 뭐 자연스럽게 홍보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쉽게 즐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2014년에 처음으로 도시재생 대학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는 마을형 프리마켓 모델은요. 2015년 안동시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도 수상의 쾌거를 이룬 건 물론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월령장터는 2015년에 저 신세동 벽화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2015 안동시민 창안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신세동 벽화마을에서 그림의 장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월령교까지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월령교에서,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신세동 벽화마을에서 그림의 장터, 그림의 월령장터가 열립니다.
그렇게 1년 반째 열리고 있는 작은 마을 장터지만 먹을거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아이들을 위한 달콤한 간식에 출출한 시간을 이용한 막간 먹방 타임 시전. 봄날 도망간 입맛도 컴백컴. 안 그래 점심시간도 됐고 배도 좀 고팠고 이래가 뭐 맛있다마는 근데 묵도 막 진짜 막 멸치에 우려가지고 다시 우려가지고 했는 게 맛있고. 가위바위보 돌발이 벤트 참여하세요. 상품 받아가세요. 상품. 가위바위보. 체험 이벤트 참여로 그림의 장터 100배 즐기기. 이런 깨알 재미가 있어야 구경하는 맛도 쏠쏠하다고요. 선물 받았어요. 재밌고 많이 오세요. 봄을 주제로 결혼식 이벤트도 한창 진행 중.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여자가 되는 시간 춘심이 동합니다. 동해요. 55년입니다. 결혼한 지 53년 60년. 결혼 50년 차 주부도 봄이라는 계절 앞에선 일심동체. 마음 많은 그때 시절 청춘입니다. 너무 이뻐. 다섯 번째. 그렇게 난 기분이에요. 신바람 나는 웨딩 마치가 끝나자 이번엔 궁중홀례 재현이 계속되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소한 행사가 있어 주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완도이니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이쁘네요. 사랑의 이야기가 얽힌 곳에서 사랑의 계절에 사랑이 꽃피는 월영장터의 봄. 마음까지 살랑입니다. 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상간에 반짝 열리는 주말 장터지만 이 만남이 아쉽다고 실망하지 말지어다. 신세동 마을 장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봄이라는 계절은 시간을 달려 하루하루의 풍경이 달라지기 마련. 그러나 신세동 벽화마을의 봄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옛날 저 어릴 때 사는 모습이 예. 뭐 생각도 좀 나고 그림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진짜 실화처럼 그려줘서 정말 좋았어요. 한때는 콘크리트 벽이 줄을 이뤘던 신세동 마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예술 마을로 변모한 안동에 떠오르는 관광지인데요. 관광객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고 방학 때 되고 하면 대학생들이 전국수도 옵니다. 전국수도 와가지고 한 100명, 150명씩 이러옵니다. 심지어 관광차도 와요. 더욱이 마을 장터 수입은 자율 기부 방식으로 좋은 일에도 쓰인다는 점. 여기에 마을 주민들 역시 지풀 공예를 통해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아기자기함을 사고 파는 그림의 장터로 놀러 오실 거죠? 봄에 만나면 더욱 반가운 관광지도 구경하고 프리마켓형 마을 장터의 아기자기함도 만나고 1+1의 만남에서 더욱 반갑고 설레는 봄날. 여러분도 그 감성을 만나보세요. 네,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꾸며진 이 벽화마을과 마을장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아기자기한 배경 때문인지 더욱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러 지금 춘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춘천에 가면요, 강이나 호수에서 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취미는 바로 요즘 같은 봄 날씨에 즐기기 딱 좋은 카누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느림의 미학을 실감할 수 있다는 카누의 세계로 지금 빠져봅니다. 강 위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카누. 카누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물 위에서 봄바람 따라 물길 따라 흘러간다. 물을 저으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가는데 물살의 출렁임까지 온몸으로 전해진다. 카누를 타고 만나는 대자연과의 만남. 천천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카누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은은한 향기하며 빛깔은 나무가 확실한데 모양은 특이하다. 배 같기도 하고. 와, 이게 카누구나. 요즘 보면 강가에서 이거 카누 타시는 분들 정말 많던데. 나도 타고 싶다.
말숙 씨, 그렇게 타고 싶으면 타야죠.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카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직접 카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각종 도구들과 나무에서 카누의 형태를 점점 갖춰가는데, 카누를 타는 것도 좋지만 만드는 재미에 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카누의 매력에 빠져 있다. 아니, 카누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 강가에서 네. 가족들, 이제 제가 애가 둘 있거든요. 딸이 둘이 있어갖고 네. 한번 같이 타고 싶어서. 그래요? 네. 다혜, 서은아, 아빠가 카누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재밌게 한번 타보자. 파이팅! 아니, 저게 카누 만들어진 제작 과정은 처음 봐요. 네. 아니, 너무 생소한데 이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현재는 저희 그 캐나다산 그 적산목을 사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캐나다 그 북지방에 살던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인디언들이 이제 그 적산목을 이용해 가지고 자작나무나 적산목을 이용해서 카누를 만들던 그 형태가 지금으로 이제 전해져서 내려와서 현대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카누입니다. 얇은 적삼나무를 한 겹 한 겹 이어서 제작하는 우든 카누. 이렇게 만든 카누는 100년도 끄떡 없다는데, 적삼나무로 제작된 카누는 가볍고 탄탄해서 천천히 노를 저어도 쉽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되나요? 사람의 그 영양에 따라 좀 틀리지만 8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의 그 학생분들은 그 송곡대학교 평생 그 직업교육대학원에 네. 그 지원을 받아서 취업이나 또는 창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간혹 학생들도 있고, 또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 또 최초로 또 여성분이 그 지원을 하셔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이번 교육과정의 홍일점, 유유자적 떠다니는 카누의 매력에 빠져 도전했다는데, 나무를 자르고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아도 점점 완성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학생분 중에 최초 여성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와서 알았어요. 와서 알았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카누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즐겁기도 하고 네. 빡세게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새로운 도전이에요. 혹시 이 카누를 만들면 네. 직접 이제 또 띄울 거잖아요. 네네. 어떤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있는 장소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제가 카누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천천히 카누 인생을 만들어야죠. 목표는 그냥 정말 유유자적하게 천천히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네. 아니,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 카누도 그러면 여유 있게 느긋이 우선 만들어지는 걸. 네, 천천히 가는 법을 알아야죠. 이야,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인류와 함께 시작됐다는 카누. 카누는 재질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이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우든 카누를 제작하는데, 수많은 과정을 거쳐 점점 카누로 완성. 봄볕이 따사롭던 날, 춘천에서 카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차에 카누를 싣고 쏙쏙 도착하는 회원들. 회장님, 지금 이제 카누 출발 전인데 굉장히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원분들하고 네. 가족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네. 저희들이 여기 이제 즐기는 지역이니까 이걸 대수나 좀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네.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저 소양 3교서부터 네. 여기까지 이제 쭉 이동을 하면서 네. 걸어서 이제 쓰레기도 줍고 카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카누 타고서 이제 저희들이 예, 진행을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는 춘천 카누 클럽. 정화 작업에 앞서 카누 타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 보시면 자, 패드를 잡고 자기 앞부분에 깊게 40도로 담그고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안전한 카누 타기를 위해 교육은 필수.
모처럼 온 가족이 나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즐길 준비를 한다. 드디어 물 위로 미끄러지는 카누. 안전장비를 갖추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흐르는 물과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동행. 아, 이제 나오니까 확실히 시원하네요. 와.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니 복잡했던 마음까지도 호수를 닮아간다. 타면 탈수록 무한의 매력이 있다는 카누. 천천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도 카누의 매력이다. 아니 정말 이렇게 얕은데도 안 닿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본인 걸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탈 수가 있대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강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얕아도 탈 수 있지. 야, 저처럼 이렇게 무게가 나가도 아까 얕아도 닿지도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타면 탈수록 장점이 그냥 무한이다, 무한이야. 계속 나오네. 출렁거리는 물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고요한 자연의 숨소리. 힘이 들면 잠시 노를 접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 부부가 함께 즐기기 좋은 취미이자 운동인 카누. 드디어 본격적인 정화 활동이 시작됐다. 평소엔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까지 카누를 타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쓰레기까지 찾아내는 회원들. 말숙 씨도 열심히 쓰레기를 건져 올린다. 매년 또 이게 장마 처리되면 저희 위에 그 상류에서 소양댐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쓸려 내려오는 그런 이제 쓰레기들, 또 낚시꾼들, 그 불법 낚시꾼들에 의해서 또 버려지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끼듯이 껴 있어서 사실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 스캔스쿠버를 통해 물속에 있는 쓰레기까지 건져내는 회원들. 어느새 카누마다 쓰레기로 가득. 카누도 즐기고 자연도 지키는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어머니 지금 타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예, 스트레스 받은 거 싹 날리고요. 네. 그렇게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아니 무슨 스트레스를 또 그렇게? 아, 가끔가다 남편하고 부딪히잖아요. 여기 와서 싹 이 자연과 즐기면서 싹 이게 좀 힘 좀 빼고 그러고 나면 훨씬 거뜬하고. 네. 아, 올해 우리 카누 클럽이 또 뭐 새로운 또 목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 앞에다가 이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우리 사무실로 좀 썼으면 해요. 네. 그 시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거든요. 네. 여기 있으면 우리가 저 수거 장비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도 항상 두고 요 근처도 우리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카누를 만들어 자연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 조금씩 천천히 빠르게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잠깐 벗어나 조금은 천천히 가보라고 속삭인다. 카누를 타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로맨틱 춘천 카누클럽 화이팅! 파이팅! 카누를 타면서요, 자연도 느끼고 또 청소도 하고 이걸 바로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춘천에 가실 일 있다면요, 이 카누 타기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7일간이고요. 강좌마다 각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강좌는 총 3개로 여수 지역에 주소를 둔 초중 고등학생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이메일이나 진남 경기장 내 행복교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 역시 이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Step inside